쿵이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쿵이지는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인데요. 중국의 소설가 루신이 1919년에 발표한 단편소설 제목이자 그 소설 속 주인공입니다. 딱 봐도 행색이 굉장히 추레해 보이죠. 쿵이지는 10년 동안 세탁도 하지 않은 것처럼 낡은 장삼을 입고 선술집에 드나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삼은 당시에 고위 관료들만 입고 다녔던 옷이거든요. 사실 이 쿵이지도 선비 출신이긴 한데 과거 시험에 계속 떨어지면서 지금은 밥벌이도 못하고 술집에서도 외상을 일삼는 신세입니다. 그래도 쿵이지는 소위 배운 티를 내는 말투를 계속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군자는 원래 가난하다라거나 문헌에서나 쓸 법한 말투를 계속 쓰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비웃어도 쿵이지는 계속 이런 말투를 씁니다. 그래서 쿵이지의 말투랑 장삼은 그가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자존심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쿵이지가 2023년에 다시 소환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청년들이 자신을 쿵이지에 빗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몇 달 전에 중국판 유튜브인 빌리빌리에 익명의 게시자가 밝고 명랑한 쿵이지라는 제목의 노래를 올렸습니다. 가사를 살펴보면 람보르기니를 운전하는 그대여 열심히 살라고 내게 조언하지 말아라. 나는 밝고 명랑한 쿵이지. 힘없고 가난해서 아등바등 살지.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중국 청년들이 취업도 안 되고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가사입니다. 400만 조회수까지 기록을 하면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는데 지금은 이 영상이 삭제돼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쿵이지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체면치레만 하는 청나라 말기의 지식인을 말하는데요. 배울 만큼 배운 중국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나도 쿵이지가 됐다 라고 자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 청년들이 갖고 있는 학벌이 이 쿵이지의 장삼이랑 다를 바가 없다 라고 여기는 건데요. 쿵이지가 일종의 밈처럼 자리 잡은 겁니다. 그래서 웨이보에서는 교육이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긴 옷을 입은 쿵이지는 결국 이륙을 할 수 없었다 라는 류의 글도 있고요. 학벌이 좋아서 오히려 불행하다, 아니면 대학에 가지 말고 그냥 공장에 갈 걸 그랬다, 이런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취업이 얼마나 어렵길래 이런 얘기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실제로 중국이 국가통계국이 5월에 발표했던 청년 실업률 자료를 보면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0.4%입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 수치가 중국이 이 실업률을 집계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해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 이게 중국 자체에서 집계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실업률은 더 높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예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중국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명문대를 나오기만 하면 어느 정도 좋은 직장과 성공이 보장됐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수능인 가오카오 경쟁률도 엄청납니다. 매년 1000만 명이 넘게 응시를 하는데 얼마 전에 끝난 올해의 가오카오에는 응시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어서 총 1291만 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거의 1300만 명이 수능을 응시한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소위 대학교에 가고 석박사 학위를 따고 가방끈을 길게 만들어도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좌절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가오카오를 보는 인원만 해도 이 정도니까 중국에서는 한 해에 쏟아지는 대학 졸업자도 1000만 명이 넘거든요. 중국은 7월이 졸업 시즌인데요. 올해는 1158만 명 정도가 대졸자로 이 사회에 쏟아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쿵이지 밈뿐만이 아니라 대학교 졸업 가운을 입고 거리에 누워있는 모습이나 쓰레기통에 스스로 들어가 있는 모습, 아니면 대학 졸업장을 쓰레기통에 넣는 사진도 SNS 위주로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되고 있어요. 또 탕핑족이나 바이란 같은 자조적인 유행어들도 몇 년 전부터 중국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탕핑이라는 거는 평평하게 누워있는다 라는 뜻이고요. 바이란은 스포츠 경기 같은 곳에서 거의 질 가능성이 높을 때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노력도 하지 않고 무력한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지금 중국 친구들도 대부분 취업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석사 과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부생 중 80%가 석사 과정을 신청했거든요. 취직한 친구 중에도 중국의 국유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공기업에 취직을 해서 연봉이나 복리후생에 불만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 취업 시장이 좋지 않아서 그냥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그러니까 루신의 소설에 나왔던 쿵이지에 빗대면서 굉장히 좀 우리나라도 옛날에 헬조선이라고 했던 것처럼 좀 자조하는 청년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혹시 실제로도 느끼실 수 있으신가요? 현지 분위기는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중국 SNS를 봤었는데 그런 기업들이 문제점이 되게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 중국은 네. 주말이 보장이 안 되는 곳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주 6일 출근하는 것도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기본 소득도 되게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의 90% 이하가 5천 위엔, 그러니까 한국 돈 100만 원 정도를 못 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월급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취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월급 뭐 3천 위엔에 주말 보장해 주는 데 있으면 무조건 간다. 약간 이런 반응이 듣기도 되게 많을 정도로 한 60만 원 채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럼에도 갈 의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반응들이 있는 걸 보면은 확실히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고요. 음. 왜 이렇게까지 청년층이 우울한데 정부의 대책은 없을까요?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도 이런 상황을 의식해서 실업률 해법을 내놓긴 했는데요. 그게 바로 농촌으로 가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지난 5월 4일이 중국에서는 청년절이었는데요. 이때 공산당의 기간지인 인민일보 1면에는 시진핑이 중국의 농업대 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이 실렸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농촌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무엇이 실사고시인지 알게 되고, 또 청년은 모름지기 고생을 사서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말이 참으로 옳다라고 하면서요. 새로운 시대의 중국 청년은 마땅히 이런 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1960년대 마오쩌둥 시절의 하방운동의 일환으로 지식인과 청년들을 농촌으로 보낸 적이 있거든요. 시진핑도 이 당시에 10대였는데 7년 정도 농촌에서 생활을 했었는데요. 사실 시진핑은 약간 유배의 성격이 있었지만 자신의 경험을 강조하면서 젊었을 때 이런 값진 고생을 해야 한다라는 류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광둥성에서도 2025년 말까지 대졸자 30만 명 정도를 농촌으로 보내서 지방 농민들을 관리하는 풀뿌리 간부라던가 아니면은 자원봉사자로 일하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취업률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노점상 규제 완화를 꺼내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는 노점으로 성공한 젊은이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다루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점상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배울 만큼 배운 중국의 젊은 층들은 이런 정책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눈높이와 일자리의 미스매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젊은이들을 경멸하는 행동이다라는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CCTV에서는 이 쿵이지 밈에 대해서 쿵이지의 삶이 몰락하게 된 거는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지식인의 허세를 버리지 못하고 노동으로 자신의 처지를 바꾸려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다 라는 논평까지 발표를 해서 중국 청년들은 좀 더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격이 좀 다르시지만 사실 다 힘들잖아요. 경제도 너무 안 좋고. 근데 중국이 특별히 문제될 이유가 있을까요?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취업난이 심각해서 우리도 막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중국의 실업률이랑 청년 문제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중국 공산당의 위기로까지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청년들은 어릴 때부터 애국주의라던가 중화사상 교육을 받고 자라서 자발적으로 공산당을 지지하고 선전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세대잖아요. 공산당 덕분에 중국이 컸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믿어왔던 세대인데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들을 두고 애국 청년이라던가 디지털 홍위병이라고까지 불렀었어요. 그런데 취업이 안 되고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서 당연히 믿고 의지했던 공산당에 대한 지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미 작년 11월에 장기간 이어졌던 코로나19의 봉쇄 조치에 반대하는 백지 시위가 열렸었잖아요. 공안에 체포될 걸 의식해서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백지를 들고 항의를 했었던 건데요. 이 공산당 정책을 비판하는 시위 자체가 중국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라서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이미 청년들의 민심이 살짝 흔들렸었는데 이번에도 위기가 또 찾아왔다라는 분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친구들이 반대하는 거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라 시진핑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진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이 중국만이 사회주의는 아직까지 딱 정해진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회주의도 정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미 뒤처진 게 결론이 난 자본주의보다는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다만 시진핑 정부에 대한 불만은 어디서 나오냐면 해외 수출도 잘 안 되고 수입도 잘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진핑 정부가 자신감을 되게 많이 잃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아, 본인들이 감추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요 몇 년간 경제력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 문화 수출입도 줄이고 있으니까 점점 소프트 파워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시진핑 정부가 사회주의 체제를 약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물론 중국의 매체에서는 이런 걸 절대 위기라고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외신에서는 이번 취업난에 주목을 하면서 공산당에게 어떤 영향이 끼칠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는 청년 실업률은 이 정권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통계다라고 하면서요. 공산당은 음식 배달을 하거나 농사나 어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삶을 계속 보도를 하면서 이게 괜찮은 삶이다 라고 선전을 하고 프로파간다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이건 아예 가스라이팅이다 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봉쇄 조치나 무역 분쟁으로 인한 고립에 대한 책임을 공산당이 회피를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CNN에서도 중국의 취업난을 보도하면서 이 어느 국가나 사실 중국뿐만이 아니라 불만을 품은 청년에게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면서요. 사회적 이동이 불가능해진 것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지만 이 청년 실업자나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불안을 조성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울 만큼 배운 시진핑 키즈들인 건데 이 사람들이 정말 다들 농촌으로 가게 될까요? 중국의 미래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중국 공산당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듣동라의 4번째 레이스 챗 GPT 올인원 이제는 정말 알아야 할 때가 오픈됐습니다. 업스테이지나 퓨리오사 AI처럼 정말 업계 최고에서 일하고 계신 전문가분들을 모여서요. 챗 GPT 시대를 뚫고 갈 생생한 인사이트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단 하루 만에 챗 GPT의 모든 것을 배울 기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라가 습관이 됩니다.